받으신데요.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놓쳤는데 문자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어떻게 결합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주셨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플러스로 돼 있죠. 플러스로 여기 보면 얘하고 얘하고 여기 플러스로 돼 있죠. 플러스로.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실제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냥 이 인베딩과 이 토큰 인베딩과 포지션 인코딩을 구해서 더하기를 합니다. 네. 더하기, 말 그대로 더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요. 나중에 이제 그 구현체를 좀 보시면은 이 그림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뭐죠? 더하면 이게 잘 되는 게 좀 네, 네, 저도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더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인베딩 두 개를 컴캣하지 않고 더한다는 게 좀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 구현체는 그 컴캣함을 하는 게 아니고 더해서 하는 거고요. 아마도 그게 이제 어떤 주파수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어떤 레인지가 달라서 서로 레인지가 어떤 영역이 달라서 그 부분이 더하더라도 서로 정보가 살아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네. 좀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조금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요. 뭐 저기 한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도 또 질문 있으시면 더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4시 20분에 질문 받고 이제 그 뒤쪽 이제 어텐션부터 해서 그 트랜스포머 내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저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현승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질문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정답을 모를 때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디코더에 넣어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정을 할 때, 가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할 때가 있고요. 학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가 있죠. 런 할 때가 있죠. 이제요. 그러면 이때는 학습할 때는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죠. 그죠? 정답을 알고 있고, 이때는 정답을 모릅니다. 번역된 문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면 디코더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BOS를 이제 비긴 오브 뭐 시퀀스 BOS를 넣어주게 됩니다. BOS를 넣어주면 아까 이제 정답이 I가 보이라고 했을 때 I를 예측하게 되고 이 I를 다시 여기다가 입력으로 넣어서 두 번째에다가 I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BOS I를 넣어주면 다음 예측 단어 M을 예측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여기다가 하면 여기다 어를 예측하고 또 어를 예측하고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로 하나씩 예측하게 되는 게 실제로 러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미 이제 학습 시에는 저희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I am a boy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BOS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 결과를 정답을 I am a boy 하고 EOS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되죠? boy로 I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I로 M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M으로 O를 예측하고 네, O로 boy를 예측하고 보이로 EOS를 예측하는 이 과정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학습 속도도 문제가 있고 또 만일에 중간에 M에서 O를 예측하지 않고 엉뚱한 걸 예측하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 잘 안 됩니다. 이게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답을 넣어서 학습하는 걸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때는 티처 포싱 방법을 써서 이 학습할 때는 정답을 넣어주고 디코더에다가 넣어주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한 단어씩 예측한다. 예, 아까 봤던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생성하는 모델이죠.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델들은 다 이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다음은 이제 어텐션인데요.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QKV라는 단점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쪽이 아까 디코더였죠. 이쪽이 디코더, 이쪽이 인코더였잖아요. 그래서 디코더를 Q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얘를 KV라고 보고요. 봤을 때 처음에 Q하고 K의 트랜스포즈한 그럼 얘가 이제 벡터가 같으니까 얘하고 곱하게 되면 트랜스포즈 곱하게 되면 하나짜리 스칼라 값이 나오면 스칼라 값이 즉 둘 관계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얘도 스칼라 값이 나오고 얘도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대한 스칼라 값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프트맥스가 확률 분포니까 어떤 친구는 높을 거고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는 확률 분포가 나오겠죠?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 분포만큼 얘를 더해서 더하고 얘를 더하고 여기가 만약에 0.7이고 0.2고 0.1이면 얘는 70%쓸 거고 얘는 20%쓸 거고 얘는 10% 써서 얘를 더하면 웨이트 썸하면 이런 하나의 이 밸류, 이 인코드에 있는 값들이 웨이트 썸된 이것을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간단히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Q하고 K를 트랜스포즈에서 곱하고 거기다가 소프트맥스에서 확률을 취하고 거기다가 밸류를 곱해서 더해서 구한 값 웨이트 디드 썸 된 값이 어텐션 아웃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다프로덕트 어텐션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QKV가 이 Q하고 K를 곱했을 때 이게 이 히든이 커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5개짜리 벡터하고 이게 만약에 히든이 5개짜리하고 5개짜리를 곱했을 때하고 5개짜리 곱했을 때 값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100개짜리하고 네, 100개짜리 이제 KV 100개짜리 곱했을 때 값은 이 편차가 얘보다는 얘가 더 클 겁니다. 그죠? 얘는 만약에 레인지가 1부터 10이다. 그러면 얘는 1부터 뭐 100 사이에 편차가 되겠죠? 이 편차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편차가 커지면 결국 소프트맥스가 그 0이나 또는 1에 가까운 값으로 가실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케일 벡터 히든의 요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길이를 루트를 씌워서 나눠주면 스케일링해서 좀 편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더 학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쓰는 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을 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어텐션에다가 이걸 하나 추가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이고요. 그래서 네, 멤버하고 스케일하고 여기다가 요 스케일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씌우고 아까 마스크는 씌우고 소프트맥스 취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V를 곱한 게 네,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인코더는 QK, V 모드 요 인코더 입력입니다. 인코더 입력이거나 또는 얘가 이제 레이어가 스택되어 있으니까 이전 레이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QK, V가 모두 동일한 이거를 인코더 셀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QK, V가 모두 동일한 거를 셀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코더는 또 동일하게 디코더 히든을 모두 QKV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은 거를 디코더 셀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아까 디코더는 마스크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텐셜을 구할 때 패드가 조금 이렇게 구할 때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마스크해서 이쪽 못 보게 하겠다. 이게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이 되어서 마스크를 씌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KV를 넣는데 Q는 여기 디코더의 이전 A의 셀프 어텐션의 결과값이고요. 그 다음에 K하고 V는 인코더의 결과값을 K하고 V를 이렇게 넣어준 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3개 썼는데 아까 인코더 셀프 어텐션,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근데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마스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인코더에 있는 값을 KV, 디코더에 있는 값을 Q로 써서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제는 Education is most powerful weapon. 이게 이제 KV고요. Q가 교육은 가장 중요한 무기다. 얘가 이제 입력이고 영어고 예전에 지금 영어는 이제 얘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벡터가 있다. 이게 시퀀스가 여기는 이제 6이죠. 6에 4 여기는 5에 4짜리 벡터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QK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보면 이제 위에 이 교육은하고 얘를 다 프로덕트한 게 여기 아까 벡터들을 그다음에 이즈랑 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벡터들의 관계를 다 프로덕트한 게 각각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Q하고 K를 트랜스포즈한 거를 곱한 값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요거 없어지고 시퀀스 Q하고 시퀀스 K의 벡터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제 요 값이 앞에서 보면 이게 3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값이 줄어들죠. 이렇게 이제 한자가 줄어들게 되죠. 스케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 마스크를 씌울 때 패드 마스크를 씌울 때는 보면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값 마이너스 무한대나 작은 값으로 주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확률을 취하면 네, 이렇게 이 패딩 부분은 다 0이 돼서 얘들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빠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되고요. 이게 이 소프트맥스의 취한 값이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 V를 곱하면 네, 이렇게 그 V의 웨이트 썸이 된 Q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시퀀스 Q 곱하기 K인데 여기서 이제 K가 이제 V가 시퀀스 K를 갖죠. 뒷모델이 없어지면 결국 Q의 뒷모델 그리고 이제 Q하고 같은 V로 구성된 Q하고 같은 형태의 벡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어텐션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들은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들은 뭐 동일한 과정인데 이렇게 동일한 과정인데요. 이거 두 개 같습니다. 같고요. 여기도 여기 과정도 똑같고요. 여기도 스케일까지는 같습니다. 마스크를 씌울 때
마스크를 씌울 때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쪽을 다 잡아서 마스크를 씌웁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면 이제 이 다음 단을 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씌운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네, 이쪽만 지금 확률 분포가 남아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V를 곱하면 V를 이제 웨이트 썸 V의 웨이트 썸이 되는데 이제 마스크된 웨이트 썸 구한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볼 거냐, 패딩만 지울 거냐, 아니면 다음 단어를 못 보게 마스크를 할 거냐, 이 과정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마스크 어텐션이고요. 이거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어텐션 그렇습니다. 튜토리얼을 먼저 보면요. 네, 웨이트를 만들 건데요. 이제 랜덤하게 학습을 저희가 좀 봐야 되니까 웨이트가 보통 보면 되게 긴 값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웨이트를 짧은 값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베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10의 4짜리 인베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코더 저희가 이제 패드 마스크를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 지금 이 애는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인코더 부분이니까 인코더 토큰을 가지고 이제 패드 마스크를 하나 구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보여졌죠. 뒤에 보면 마스크만 이렇게 보여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큐를 먼저 구할 건데 인코더 토큰으로 여기 보면 인베딩에서 무겁한 큐 값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QKV가 뭐 동일하니까 K하고 V 역시 Q 값으로 다 동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코더 인베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곱할 텐데 Q하고 K를 곱할 텐데 수식대로 할 때 이제 이쪽 K를 트랜스포즈 할 거니까 트랜스포즈 B를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요. 구해진 스코어에다가 이제 스케일을 구할 건데 스케일은 이제 스케일 값은 아까 여기가 저희가 보면 4였죠. 4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스케일 2가 됐습니다. 그래서 2로 어텐션 스코어를 나눠주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0.88에서 0.44로 값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값을 가지고 네, 마스크를 취할 건데요. 마스크는 이렇게 아주 큰 값, 뭐 이제 10의 구승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구승을 빼준 거죠. 그러면 이쪽 지금 이 뒤에만 지금 10의 구승에 아주 큰 값들이 이제 음수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요. 이렇게 됐고요. 이걸 가지고 네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지금 보시면 확률 분포 중에서 마지막 부분들은 다 지금 0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가 구해진 거죠. 그걸 가지고 어텐션 아웃풋을 구하면 필연적으로 어텐션 밸류의 웨이티드 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정이고요. 이걸 클래스로 보시면 네, 클래스로 보시면 뭐 이 생성자는 별게 없고요. QKV가 이제 먼저 Q하고 K를 트랜스포즈해서 구하고 스케일 구한 다음에 스케일로 스코어를 나눠주고 여기다가 마스크 된 값을 10-9승, 10의 9승으로 빼주고 소프트맥스 구해서 V를 곱해준 거 이게 앞에 봤던 수식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는 뭐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디코더 부분도 동일합니다. 디코더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는 차이점은 마스크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구할 때 앞에서 봤던 어헤드 마스크, 즉 대각선에 있는 위쪽을 다 일로 만들고 패딩까지 일로 만드는 어헤드 마스크를 구했습니다. 디코더 토큰에 대해서요. 그리고 QKV 모두 동일한 디코더 토큰으로 인베딩을 구했고요. QK를 구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Q하고 K를 곱했습니다. 트랜스포즈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스케일 값을 구해서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텐션을 빼줬는데 이때는 아까 이게 이제 디코더 셀프 어텐션 마스크는
뒤쪽이 다 대각선 위쪽이 다 음수였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다 지금 뒤쪽이 다 큰 음수값으로 빠질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뒤쪽이 그 마스크할 부분이 다 0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2를 곱하면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앞에서 정의한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만 잘 바꿔서 마스크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연산은 같은데 이 디코더 셀프 어텐션 디코더 부분은 마스크만 바꿔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동일한데요. 보시면 큰 차이는 없고 이 부분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부분은 얘는 이제 그 K에다 마스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K하고 V는 인코더 아웃풋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코더 특권에 대해서 마스크를 구하고요. 그리고 디코더가 Q, 그 다음에 인코더가 K와 V입니다. 그래서 K와 Q, 이때는 다르죠. 디코더는 Q, 인코더는 K하고 V.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Q하고 K를 곱해서 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달라졌죠. 아까는 위에는 같은데 5에 6 이제 이 저기 사이즈가 달라서 다른 거고요. 여기다가 스케일 값 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케일 그린 거에다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마스크한 거 빼주고 네, 동일하게 어텐션 확률 구하고 네, 거기다가 V를 곱하면 네, 구해집니다. 그래서 세 개가 큰 차이는 없고요. 입력값이 다르고 마스크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좀씩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네,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질문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뭘 하셨냐면요. 여기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 지금 마스크드 두 번째 거 디코더 어텐션을 취했을 때 이쪽이 다 0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웨이트 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질문 이거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벡터는 이만큼 쓸 거고 하나만 쓸 거고 두 번째 벡터는 안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0.7, 0.4, 0.0, 0.3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네네네, 요건가? K. 이거는 찍어보겠습니다. K를 한번 찍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0.7. 뭔가 같은데, 뭔가가 조금, 네, 네,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벡터를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좀 뭔가 잘못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저기 아래쪽에서 사는 거고요. V가 0.7, 0.4, 0.0, 0.3이 아까 보면 이 경우는 이 첫 번째 벡터만 썼다라는 거라서요. 이 경우는 첫 번째 벡터만 썼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벡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0.3%, 요거 0.3%, 두 번째 0.8, 0.7% 정도 썼네요. 요 두 개를 이렇게 써서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됐다. 네, 이 weighted sum이라는 의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네, 네 멀티헤드 어텐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텐션을 구했잖아요. 여기 지금 세 가지를 다 지금 이제 보셨는데요. 이쪽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마스코드였죠. 그중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되는 세 가지를 다 보셨는데요. 얘들을 실제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멀티헤드라는 방식을 쓸 겁니다. 이제 멀티헤드는 뭐냐면 어텐션을 한꺼번에 큰 벡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다 프로덕트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한번 구하고 이렇게 한번 구하고 얘랑 두 번째랑 이렇게 구하고 또 이 친구랑 구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구하겠다라는 게 이 작게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구하겠다는 게 멀티헤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누고 어텐션을 여러 번 태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값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작은 Q, 그러니까 Q에다가 작은 W, IQ, WIK, WIV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걸 구할 때 작은 W 하나씩 구해주고요. 두 번째도 역시 이렇게 구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구하고, 네 번째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나눠서 구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걸 모으면 하나가 되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구하고 얘를 나누겠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진 W 값을 나누면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다라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텐션을 태울 건데 이렇게 또 첫 번째 거하고 어텐션 태우고 또 두 번째 거 어텐션 태우고 세 번째 거 어텐션 태우고 네 번째 거 어텐션 태우면 이렇게 작은 헤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태우면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헤드가 여러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여러 개의 구해진 헤드를 방법을 써서 얘들을 하나로 모을 거고요. 이렇게 모으면 이런 이제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을 어떤 이제 리니어 벡터를 하나 취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 멀티 어텐션의 공식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또 한번 튜토리얼을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멀티 어텐션은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가 동일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제 요거는 한번 인베딩을 한번 써볼게요. 인베딩 아까 여기서 배웠던 쉐어드 인베딩으로 한번 해서 이제 해보면 디코더 토큰을 먼저 넣어서 인베딩을 했더니 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또 이 KV는 인코더 토큰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Q는 디코더 입력, 디코더의 인베딩, KV는 인코더의 인베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먼저 웨이트를 곱할 텐데 웨이트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드 개수만큼 헤드를 만들면 얘는 이제 넘버 헤드가 몇 개냐 그리고 디멘전 헤드의 차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레이어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얘가 배치 사이즈, 시퀀스 개수, 얘는 그다음에 헤드 개수 곱하기 헤드 디멘전이겠죠.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개 헤드로 분할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처음에 배치 사이즈, 시퀀스 개수, 헤드 개수, 헤드 디멘전으로 분할을 하는 게 아까 보면 한꺼번에 여러 개 헤드로 분리하는 과정을 겪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바꾸면 이제 트랜스포드를 하면 배치 사이즈, 헤드 개수, 그 다음에 시퀀스 개수, 디멘전. 그래서 작은 시퀀스의 디멘전을 가진 여러 개의 헤드가 만들어진 그 뭐죠? Q 멀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Q 멀티 헤드에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동일하게 V도 동일하게 이렇게 웨이트를 곱하고 그다음에 리쉐이프 한 다음에 트랜스포트해서 또 그 K 멀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 멀티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웨이트 곱하고 리쉐이프해서 트랜스포즈하면 멀티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차원이 이제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헤드 개수, 시퀀스, 그다음에 헤드 차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스크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안 맞죠. 그래서 얘를 헤드 마스크를 구했을 때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두 번째가 그 헤드 개수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차원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멀티헤드 입력과 같은 QKV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 인코더 마스크 멀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던 스케일 어텐션을 태우면 이제 Q 멀티, K 멀티, V 멀티, 마스크 멀티를 하면 멀티헤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서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배치 사이즈, 헤드 개수, 시퀀스 개수, 작은 헤드 디멘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어텐션 아웃풋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한 거죠. 이제 컴캣을 할 건데 컴캣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하나의 벡터이니까 이거를 먼저 순서를 바꿔주면 이제 Q 랭스 배치 사이즈, 시퀀스 개수, 헤드 개수, 이 헤드 차원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 두 개를 바꿔준 거죠.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쉐이프하면 이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길이, 헤드 개수 곱하기 헤드 차원으로 이제 곱하기로 해서 바꿨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눌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해서 댄스를 만들 겁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D 모델로 만드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 결과값을 컴캣된 결과값에다가 아웃풋 웨이트를 리니어를 태우면 최종적인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이런 과정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보면 이제 이 컴피그에 있는 헤드 개수 차원을 미리 받고요. 거기다가 웨이트를 곱해줄 WQ, WK, WV를 이제 헤드 개수와 곱하기 헤드 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들의 어텐션을 계산할 스케일드 어텐션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계산할 아웃풋 리니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고요. 콜할 때는 이 부분은 Q 멀티, K 멀티, V 멀티를 앞에서 봤던 것 동일하게 이렇게 멀티헤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여기 마스크도 M으로 해서 이제 멀티로 세 개 다 멀티헤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텐션을 QKV를 넣어서 이 어텐션을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즈하고 리쉐이프하고 수동적으로
출력 있는 아웃풋 벡터에다가 리니어를 태우면 최종적으로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어텐션을 한꺼번에 멀티헤드로 해서 구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견선량이 살짝 높아지긴 하는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멀티헤드를 하면 싱글헤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튜토리얼이었고요. 이거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슬랙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좀 질문이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잘 이해되셔서 그러신 건지는 좀 우선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좀 뭐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포지션 와이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되게 좀 간단한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 어텐션 네트워크를 요거를 다 다뤘죠 지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두 개를 다루면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나중에 이따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요소를 다 이제 확인한 거고요. 보시면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1번 수식이 있고요. 이렇게 X를 입력을 해서 2번 수식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수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은 x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b를 더한다. 리니어 그냥 리니어나 태운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때 요거 리니어의 결과값은 d 모델의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이제 보면 차원이 커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맥스를 취하면 요거는 뭐냐면 이 의미는 0보다 작은 값들은 다 0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0이 아닌 값들은 다 이제 이쪽이 더 크면 x를 이 값을 따르게 될 거고 0보다 작은 것들은 다 0으로 바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제 크게 보면 뭐 렐루, 갤루, 엘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윗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이게 렐루고요. 갤루는 약간의 음수를 사용하고 있고 엘루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는 이런 구조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갤루를 더 많이 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그 97년도 2017년 논문이니까 꽤나 오래된 논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넬루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 이제 요거를 곱해서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곱해서 다시 처음에 D 모델을 4배로 만들고 여기서 네,
렐레를 씌웠죠. 그리고 다시 이걸 다시 D 모델로 차원을 줄였다. 이게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한번 보시면요. 간단한 거니까. 똑같이 저희가 뭐 어쨌든 인베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웃풋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DFF, 아까 저기 말씀드린 D 모델을 4배로 늘리는 그런 차원 DFF라는 선언했죠. 그래서 DFF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제 인베딩을 넣어주면 저희가 이제 인베딩이 8이었는데 4배니까 32짜리 32인 DFF 선언했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렐루를 씌웁니다. 렐루를 이렇게 딱 씌우면 지금 보시면 0이 나오죠. 부분들은 다 0보다 작은 값들이 0으로 바뀐 겁니다. 렐루를 씌운 거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DFF 댄스 2를 할 거면서 DFF D 모델로 바꾸면 댄스 레이어를 하나 태우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면 네, 이제 보시면 리니어를 2개 선언했죠. DFF 그러니까 D 모델에서 DFF로 가는 W1 그다음에 이때 액티베이션은 밸류를 썼습니다. 한 번에 처리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DFF에서 D 모델로 가는 W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보면 W1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W2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스트도 간단하게 해보면 네, 이게 이제 잘 동작하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좀 보시고 네, 한 3분 정도 더 보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해서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어떤 이제 컴포넌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뭐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한번 다 구현해보는 이제 전체 구조를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5시 20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